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12일입니다. 오늘 불금이죠? 저도 약속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속상한 게 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영상이 제대로 파워포인트가 넘어가지 않았더라고요. 힘겹게 찍었는데 그래서 못 올렸습니다. 오늘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락했지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불기둥 그쵸?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보다 더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릴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수급은 저는 외국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제가 오늘 출발은 그죠? 제목은 이제 벼뜨나 이런 제목을 깔았는데요. 오늘 인플레이션 얘기도 할 텐데 시장 주도주가 명확하다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드릴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파와 베타를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추종하는 즉 지수를 추종하는 베타 ETF도 많지만 결국 최근에는 ETF가 뭐 미디어 콘텐츠 ETF 이런 것들 전기차 ETF 이런 것들 나오면서 액티브하게 알파용 ETF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알파를 찾는 시장이 항상 수익을 더 거머쥘 수 있다는 게 맞고요. 물론 리스크는 변동성은 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대는 제가 보기엔 하드웨어보다 즉 공장을 갖고 있는 어떤 기업보다는 무형자산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죠?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성장을 더 주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 분석하는 남자 저의 증시 분석 투자 전략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제 사실 제목이었어요. 어제 영상에 니비안 시총 100조 NC소프트 상한가, 어제 상한가고 오늘 좀 한 9%대 밀려서 마감을 했는데 니비안 얘기하려고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 갖다 붙였고요. 니비안 뭐죠? 스타트업, 미국의 스타트업이고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상장일 날 86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총 100조 원 원화 기준으로 하루 만에 점프업을 했고 상장 이틀 만에 50% 가까운 급등을 했습니다. 니비안이 상장하는 동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올렸던 일부 주식 매도를 했는데 약 1조 5천억인가요? 넘게 매도를 했죠. 아직도 남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이 계속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건 테슬라의 성장성과 앞으로의 전기차의 성장성, 이건 분명히 바뀌지 않았다. 다만 수급적인 이슈가 오버행으로 발생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은 니비안 성공적 상장을 했고요. 테슬라 주가 반등이 일부 관련주 상승을 어저께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제 발표했는데요. 31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아니라 어제 거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미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틀린 것일까? 생각해보면 연준은 저는 아직도 분명히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좀 생각보다 유가나 원자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생각보다 오르고 병목 현상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고용 이런 것 때문에 노동자 때문에 결국 병목 현상이 더 장기화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70년대에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계속 연준은 굳게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들은 엘리트 집단의 조직으로서 이거를 방치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정부가 이제 인플레이션 반전이 최우선이다. 최근에 유가가 WTI가 계속 80불대 이상에서 유지하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기름값, 유류세 인하했지만 20% 정도 기름값이 계속 더 올랐기 때문에 인하인지 잘 모르겠다 체감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런 얘기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에너지 가격을 상승을 억제를 주력하겠다. 또한 또 최근에 소식이 있었죠. 15일인가요? 미국과 중국의 친환경 지금 ESG 그리고 저탄소 수소 중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원자재 어떤 공급, 지금 문제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서로 협조하겠다는 미팅을 하겠다는 게 상당히 시장에, 저는 오늘 우리 시장에 되게 우호적인 역할을 또 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제가 인플레 악재보다 어제 인플레 악재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저는 한 달마다 있는 옵션 만기일, 세 달에 한 번 있는 선물 옵션 만기일, 이거에 대한 메이저 주 포지션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계속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 요새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초창기 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 드렸었는데, 외국인이 이 파생 선물 옵션, 이 파생 거래 규모로 치면요, 거의 대한민국이, 그쵸? 전 세계 1위 정도, 지금 거래 대금으로 치면은 한 5위 안에 들 겁니다. 그야말로 이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옵션에서 이익을 취하는 포지션들이 외국인이 현물에서 어떤 손실과 이익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요. 그죠? 그리고 현물은 한에 의해서,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삼성전자를 진짜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지만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환율적인 부분, 한 차익, 한 차손. 그래서 원화가 강세나 원화가 약세냐에 따라서 외국인이 파느냐, 사느냐가 항상 결정된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900선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4,300억이나, 어제는 외국인 지수는 빠졌지만 샀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온 걸까요? 지켜봐야 되겠죠. 코스닥도 1,600억, 오늘 또 2,200억. 물론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는 MSCI라고 옵션 만기일 지나고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리밸런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LNF나 SD 바이오센서나 MSCI 코리아 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을 대거 담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좀 수급적으로 왜곡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분위기는 분명히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2900선에 대한 지지가, 코스피가 PER, PBR을 꼭 들이대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어제 상승했고요. 0.5%, 오늘 1.6%, 코스피보다 역시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게임 관련 업종이 어제 또다시 불을 뿜었고, 2차전지 소재 업종도 에코프로 BM, 사실 유튜브 제목이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총 1위 탈환하나, 그죠? 이렇게 1위의 수성을 자리를 1위를 지킬 것이냐, 1위를 탈환할 것이냐, 지키는 게 아니죠. 지금 2위이기 때문에.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런 제목을 달았었는데 어쨌든 영상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순환매가 주도 상승하고 있어요. 오늘도 게임주 NC소프트가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좀 일부 밀리긴 했지만, 과연 이 메타버스와 NFT 게임 관련 업종이 오늘 주가가 주도주 확산의 의미에서 최근에 급등한 거에서 오늘 게임비는 또 올랐잖아요. 컴퓨터수는 좀 떨어지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뮤직 스튜디오 이런 것도 엄청 아침부터 달리기 시작했다가 장중에 변동성이 어마했고요. 2차전지 소재 업종은 LNF가 또다시 거의 지난번 신고가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어쨌든 이런 코스닥의 성장주들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신기술의 혁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걸 정확히 제도하고 있는 주도주가 명확했다는 거, 이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이 1100개나 상승, 어제는 900개가 하락, 오늘 코스피 465개, 하락은 118개.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들으면 바스켓으로 지수를 사기 때문에, 지수에 관련된 종목들을 사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끝났죠. 물론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올해 마지막 남아있지만 11월 옵션 포지션상 외국인은 약간 하방에 베팅을 했었는데, 앞으로 요 옵션 만기일 이미 한 달이 끝난 거에 대해서 앞으로 또 외국인의 선물과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거 어제도 사실 중요한 영상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가져왔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권 흐름의 변화를 캐치업해야 됨.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 오늘 마감가 기준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전기차 소재 2위 종목도 빠졌지만, 이 두 회사가 지금 두 회사가 시가총액 차이가 1조도 이제 안 납니다. 1조도 안 나요.
근데 이 에코프로브엔 같은 회사가 최근에 많이 오를 때 막 10% 넘게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만에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바이오가 하나, 그리고 10위까지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 HLB 3개 정도 되네요. 바이오 3개. 에코프로비엔 LNF가 오늘 급등하면서 시총 3위입니다. 3위. 그죠? 전기차 관련 소재 2개. 펄어비스, 까까옹 게임즈, 유메이드 게임이 3개. 그리고 바이오가 셀트리온 제약, HAB, 그죠? 다 맞네요.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CJ ENM. 이건 뭐 반도체, 미디어 이쪽이죠. 와, 오늘 반도체가 또 시장이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보시면 SK 머티리얼즈, 니노공업, 뭐 동아기업도 2차전지 소재. 이거 오늘 핫 이슈였죠, 완전. 그죠? 캐펙스 투자, NH 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변화의 속도가 2015년에 코스닥 장세가 여름에 나왔을 때요. 이 바이오가 거의 장악을 했었어요. 바이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전기차란 게임, 결국 전기차는 가야 하는 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게임은 지금 NFT, 메타버스 이쪽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이 단순 테마주일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는 거를 지각하셔야 됩니다. 자, 체크포인트 살펴볼게요. LG이노텍 신고가죠. 여기에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LG이노텍 소개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모듈 검사하는 거, LG이노텍과 같이 봐야 되고, 결국 이거를 왜 소개했을까요? 그때 애플카가 갔을 때 어떤 다른 기업들이 자꾸 하자 됐었는데, 전장 쪽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 LG이노텍과 하이비전 시스템이 최대 수혜주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LG이노텍은 그때 이후에 지금 오늘 종가를 보면 상당히 올랐고요. 하이비전은 뭐 많이 올랐다가 신고가를 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오늘 증권사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XR 출시,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할 전망이고, 애플 XR 기계 핵심 부품을 공급할 추정. 물론 추정이죠. 이 증권사에도 추정이고, 제가 올렸던 영상들도 뭐 LGTN이나 하이비전 시스템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데, 애플카나 어차피 추정입니다. 저도. 근데 왜 추정을 했을까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의 벤더에 들어갔던 그런 회사의, 그쵸? 기술력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동기업 2개는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그때 소개만 할 때도 사실 메타버스는 제가 얘기 안 했었는데, 메타버스까지 같이 엮어서 봐야 됩니다.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카메라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물론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필요한 거고요. 자, 전일에 한국토지신탁 부동산 관련 회사죠.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하겠다 해서 부동산 NFT 시동. 이게 NFT가 게임과 미디어, 엔터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도 나옵니다. 부동산. 근데 제가 주의해야 될 거는 묻지마, NFT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가장 NFT를 잘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게임이고, 이 게임은 메타라는 환경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대로 된 게임이 나오면 그거를 아이템화 시키고 이 NFT화 시켜가지고 매출을 높일 수 있고, 진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쵸?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성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게임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게임 정말 재미도 없는데 그 안에 NFT 심으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를 펄어비스가 아닌 크래프톤 뉴스테이트, 지금 배틀그라운드 새로 나오잖아요. 지금 예약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걔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게임이 그래도 재미있어야지 NFT도 효과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하게. 너무 길게 얘기하면 영상이 길어지니. 근데 게임 업종이 어제 상한가가 간 NC스포츠도 NFT, 블록체인 게임의 결합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준다.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산업이 변화하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해. 이러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선 그건 투자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지금 이런 회사들의 PER, PBR을 갖다 대고 전기차 소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미래의 이익을 다 땡겨온 건데 23년, 24년 이익을 땡겨온 건데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그거 살 수 있습니까? 너무 올랐으니까 못 산다. 에코프로 BM 근데 30만원 소개할 때도 정말 차트는 이렇게 올랐었는데 거기서 벌써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30만원대 소개한 게 지금 55만원이에요. 벌써 또 더블이 나는 거예요. 성장의 속도가 너무 막연하게, 너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LNF를 얼마 전에 유상증자가 했는데 그때만 해도 유상증자 거래 받아주는 게 7만원대였어요. 지금 얼마에 23만원입니다. 증자 반리 만리 했었는데 갖고 있어도 받고 나서도 3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래에셋에서 LNF 36만원인가요? 목표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믿고 가자 이거였거든요. 어쨌든 동아기업 계열사 동아일레 원래 뭐하는 회사 이것도 소개했었습니다. 강마루 회사고 동아일레 오늘 이거 사상 최고가를 냈는데 미국의 증설 가능성 제기 등의 급등 그래서 이게 엔캠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엔캠의 시총 대비 너무 쌌다. 그래서 근데 동아일렉트로닉스와 전해질 이쪽에 대해서 더 증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엔캠 대비 시총이 너무 싸다. 이게 NH투자증권의 리포트 내용인데요. 이것도 캐펙스 투자, 에코프로 BM이나 LNF처럼 지금 당장 한 건가요? 안 했는데 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감에 오늘도 어제도 거의 양일간 20% 넘게 장중엔 30%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지금 오늘도 뭐였죠? 오늘 어제 다 보면 전기차 소재, NFT, 게임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LG이노텍과 여기는 안 나오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확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엄청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그거에 되게 노력하는 기업들이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자, NFT와 게임, 2차전지 소재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요. 오늘 뷰에서 물가를 좀 얘기할까 하는데 미국에서 30년 이상 만에 물가지수 나온 거. 그래서 아까 초반에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파월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통화정책으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파월이 긴축을 더 빨리 해야 된다. 사실 미국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까도 그래서 연준이 몰랐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빈민가에 가서 올해 4월인가요? 파월 의장이 막 울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구하고 싶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갈 걸 알면서도 이거를 분명히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리를 너무 빠르게 인상시키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국판 긴축 완화가 좀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긴축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지 않으면 근데 더 큰 고통이 이제 올 거라는 거를 이런 발언을 통해서 생각의 생각이 전환한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표현을 좀 제가 잘못했는데 입장을 전향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행인 건 그래서 연준도 이렇게 약간 뒤집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 이게 나온 겁니다. 실내로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전략 비추율을 풀어 헤쳐서 유가를 낮출 수 있을 거고요. 오펙의 증상 압력이나 대두되는 원전 설립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유가를 잡고 지금 많이 오른 중고차 가격 이런 건 공급망 붕괴 병력 건설 이런 걸로 해결해서 막아야 될 텐데요. 그런 생각을 연준과 정부가 같이 재무부 장관이 또 옐런이잖아요. 연준 출신 해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가 변동성 지수가요. 제가 보여드릴 건데 좀 이따 2900선 보면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수가 많이 올라가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그 안에서 알파를 찾으면 되는 거고 지수는 더 이상 매크로적인 리스크 이런 물가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성장하는 기술혁신 기업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있는데요. 뭐 삼성 SDI, LG화학 이런 것들 2차전지 셀 업체지만 소재 업종의 성장이 더 돋보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IPO 쏠림 최근에 그쵸? 뭐 SM의 자회사 디어유도 상장하면서 디어유가 지금 시총이 1.3조예요. 1.3조 상장하자마자 SM의 손자회사죠. 디어유는 SM이 자회사를 통해서 디어유를 갖고 있는 지분이 20%가 넘습니다. SM의 시총이 1.8조예요. 와, 이 플랫폼 회사가 하이브랑 또 다른 하이브의 위버스랑 다른 플랫폼인데 팬과 이렇게 뭐 채팅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이런 플랫폼이잖아요. 이게 1.3조. 근데 이 회사 이익을 봤을 때 이거를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식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선수도 게임이라고 오히려 방관할 수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 집합이기 때문에 매수세 실종이 가장 큰데요. 코스피 변동성 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말 10월 초에 힘들었을 때 장이 이렇게 꺾였을 때 변동성 올라갔었죠. 변동성이 꼭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작년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11월 12월 집가 올랐을 때 이렇게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삼성전자, 구만전자 가고 막 그렇게 급등했다가 이때가 좀 가열이었죠. 가열. 이때는 변동성 지수는 높아졌지만 RSI, 가열 지표로는 상당히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결국 올라가면서 지수는 조정을 받고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9개월 동안 거의 10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어제 장이 코스피가 하락했을 때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내렸는데요. 이 장대 음봉이 오늘의 상승을 보여주기 위한 변동성 지수가 안정됐다는 것을 사실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자 변동성 지수는 제가 체크 안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쌍바닥 같아요. W 쌍바닥. 지난번 저점 2900선 초반.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주구장창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죠? 전형적인 박스 안에서 놀면서 움직일 종목들은 정말 세게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아까 니비안 얘기 해볼까요? 니비안 시총 100조. 그리고 테슬라. 그죠? 얘는 얼마야? 시총 1000조. 최근에 주가 좀 떨어져서 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니비안이 이거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게 저는 생각을 해볼 문제가 같아요. 테슬라가 물론 원래 압도적으로 전기차 MS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얘 사실 강점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AI 그리고 FSD 그죠? 풀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이런 거죠. 결국 소프트웨어 아시겠지만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을 만들지만요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는 이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기차 소재 이런 쪽은 캐펙스 투자로 인한 그죠? 증설이죠. 증설로 인해서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의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 이게 지금 MS가 4% 정도 그죠? 나머지는 내연기관이겠죠. 그럼 이거를 다 뺏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확장이 정말 일어나는 거고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메타버스 이거 판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플레이 투 언 이거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게임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히트치는 게임이 나온다. 오늘 뭐 크래프톤에 그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MSCI 수급 편입도 있었는데 그 배틀그라운드 새로운 게임이 만약에 정말 전 세계 예약자도 지금 5천만 명이 넘는데 여기에 메타버스까지 엮여서 NFT까지 활용을 해서 했었을 때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역시 당장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의 돈의 흐름이 주식시장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도 업종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되게 저는 한국 시장이 스펙터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장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관련 주도 종목들을 하나도 안 갖고 계신 걸 겁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주도주를 내 투자, 그죠? 내 투자의 포트폴리오에 한 개라도 최소 담아야지 시장을 이길 수 있고 알파를 더 찾을 수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약속이 있어서 약간 그리고 약주도 해서 좀 길게 찍었는데요. 25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커뮤니티에 올렸지만 앞으로 영상은 일주일에 한 많으면 3회 적으면 2회 정도 올릴까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데일리 시장에서 벗어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계속 체킹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주린이 여러분들의 자본을 시드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불금 되시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